정아에게 집은 10년간 모은 전 재산을 걸고 얻은 삶의 방향을 비춰주는 유일한 빛이었죠. 매일 밤 그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내 몫에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장의 등기부등본이 도착했습니다. 안전한 줄로만 알았던 삶의 기반이 사실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노린 그림자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정아는 자신이 굳게 믿었던 계약이라는 이름의 방패가 사실은 깨진 유리 조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잡한 서류, 알 수 없는 용어들, 차가운 공무원들의 눈빛. 정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같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상처 입은 이웃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우는 정아에게 말했습니다. 빛을 잃은 등대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인다면 그 빛들이 합쳐져 새로운 태양이 될 수 있어요. 홀로일 때는 뚫을 수 없었던 차가운 벽이 이웃의 목소리가 더해지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슬픔은 이제 단단한 연대가 되었습니다. 정아는 더 이상 등대를 잃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다른 이들의 길을 밝히는 작은 횃불이 되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연대라는 이름의 굳건한 땅 위에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는 깡통 전세가 모두 전세 사기는 아니다. 전세 사기로 판단할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깡통 전세란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아진 상태, 즉 주택의 시세 자체가 보증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임대인의 악의와 무관하게 시장 상황 변화, 금리 급등, 경기 침체, 지역 가치 하락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임대인도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기란 쉽지 않고 때로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내려가면서 깡통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세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단순히 깡통이 되었다는 결과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의 핵심은 기망행위, 즉 속임수와 편취의도, 즉 돌려줄 의사가 없음입니다. 즉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아내려는 명백한 의도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기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첫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집의 시세, 근저당, 체납, 압류, 다수 임차인 여부, 보증금 반환 능력 등을 고의로 숨기거나 왜곡했다면 이는 기망에 해당합니다. 둘째,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는 정황, 즉 편취의도입니다. 판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채무를 갚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반복적으로 다수의 주택을 매입해 돌려막기 전세를 반복한 경우, 집이 경매 위기임을 알면서도 임차인에게 숨긴 경우 등을 편취의도의 증거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셋째,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구성 요건입니다. 사기죄는 재산상의 손해 발생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몇 주 지연되었으나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이는 사기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길이 없고 임대인의 행위가 그 원인이라면 이는 형사범죄가 됩니다. 이제 반대로 전세 사기가 아닌 경우, 즉 선의의 임대인이 깡통이 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고의적 속임수와 횡령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 매각, 기타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합니다. 임차인에게 사실을 숨기지 않고 대화와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범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깡통 전세는 현상이고 전세 사기는 의도와 행위가 결합된 범죄입니다. 사실 기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도 선의의 임대인 보호와 악성 사기범 처벌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구분입니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구체적 방법들을 알아봅니다. 첫째, 계약 전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특히 소유자 명의, 근저당 가압류 경매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출이 너무 많으면 위험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시스템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사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 시 서류를 잘 살펴보고 절차를 잘 지킵니다. 집주인 신분을 확인하고 대면 확인합니다. 대리인 계약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두세요. 특약의 확정일자 전입신고 당일 진행이라고 기재합니다. 묵시적으로 믿지 말고 계약서에 문구로 남겨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합니다. 셋째, 입주 직후에는 권리를 고정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집 점유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등기부 재확인으로 계약 이후 추가 근저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넷째, 의심 신호가 보일 때는 빠르게 행동합니다. 임대인의 연락 두절, 집에 다수의 세입자가 있다는 소문, 갑작스러운 경매 개시, 근저당이 갑자기 크게 증가, 이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세요. 다섯째, 이미 경매가 시작되었다면 권리 보전이 최우선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놓치면 우선 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배당 순위를 점검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험사의 사고 접수, 서류 제출, 대위 변제 절차를 밟습니다. 일곱째, 심리적 충격과 생활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지 않기. 법률 상담, 가족 또는 신뢰하는 사람과의 소통이 힘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